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고요. 배점은 24점이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 문제 빼고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회사 지리산생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1번 문제는 항상 세금 계산서 발행.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세사업자로 시험을 보시고 계시는 거라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하실 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다라고 했으니까요. 10일 과세라는 건 결정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하단 쪽에 넘버 1번, 넘버 2번, 뭐 넘버 3번 이런 식으로 쭉 나와져 있다. 그러면 항상 어김없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수거래. 내가 세금 계산서에 품목별 내역을 무엇하겠다, 기재해서 발급을 하겠다. 그런 게 복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이 항상 나온다는 거.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지리산 생수니까요. 그리고 발행하는 입장이니까 물건을 파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수화유통이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수화유통에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료 설명 내려오셔서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고요. 4월 1일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여러분 계약금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미리 받은 돈인 거죠. 그러면 이 글씨를 읽자마자 여러분이 써놓으실 건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했으니까요. 아직 못 받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파는 입장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평가 문제 1번 보시면 거래 명세서에 의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무슨 거래에 의해서 복수 거래에 의해서 우리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2에 가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있고 혹여라도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아서 눈에 안 보이면 우리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퀵서치기는 그냥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전송 행위를 하면 시스템 날짜가 기록된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글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게 1번. 그러면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갈 건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자료 설명해 봤더니 내가 지금 판매한 금액은 530만 원의 부가세 별도인데 이 중에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계약금 금액을 확인해야 회계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전표 입력 및 장부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날짜는 4월 1일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프로그램이 늦게 열리는 현상이? 그럼 일반 전표 들어오셔서 4월 1일 넣어서 조회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4월 1일 가시면 당연히 다른 전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최저가 시켜주면 하나만 넣어놓기도 합니다. 자, 저희 거래처 수화유통이었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53만 원이었네요. 53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53만 원 선수금이라고 써놓으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전체 메뉴 다시 누르시고요.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데 갑니다. 1번 문제는 그냥 순서만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 일자는 거래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날짜로 가시면 되고요. 사실상 거래 명세서의 아래쪽에 써 있는 이 부분도 다 동일하게 4월 12일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월은 4월 선택해 주시고 일자는 12일. 자, 그리고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10%가 있으면 유형의 매출 쪽에 몇 번, 10일, 과세,
그냥 숫자 11 눌러주시면 되시고 품목에 가셔서는 우리가 펑션 F7번 눌러주시거나 또는 상단에 복수 거래를 누르셔라. 자, 그리고 눌러주시고 여기 품명부터 넣는 거 오타 내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건 채점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 생수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수량은 2,500이네요. 단가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에 25만 원. 그리고 고급 생수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고급 생수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수량은 2,000개이고 단가는 1,400원. 그래서 공급가액은 280만 원에 28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입력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탭키를 눌러서 나오시거나 마우스로 확인을 눌러주시거나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품명란에 일반 생수 외라고 써 있을 것이고 매출 전표 입력했다는 표시를 내주면서 옆에 복수라는 글씨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하시면 거래처 코드란에 가죠, 여러분. 우리 거래처는 수하유통이었어요. 그럼 수하유통 넣어주시면 되시고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땐 어떤 란에 전자세금이라고 해서 전자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란은 절대로 선택하지 마셔라. 이 자리는 공란. 그래야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대로 엔터합니다. 그리고 분계는 일부는 선수금, 일부는 외상 매출금이니까요. 당연히 분계는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럼 혼합은 3번. 자, 대변에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들어와져 있고요. 방향키로 내려와서 차변 선택해 주시고 미리 받은 선수금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53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다시 차변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 매출금 108번 선택하시고요. 금액은 지금 여기 차액이라고 해서 빨갛게 떠 있는 금액 있죠, 여러분? 요 금액을 요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30만 원을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당연히 누구이다. 상단에 입력했던 거래처, 수화유통 그대로 다 정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거래처를 수정할 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되신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셨으면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1번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끝났죠,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디 가시면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단에 전체 메뉴라는 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디 가셔서 부가가치세 2에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일자를 조회하실 땐 내가 입력한 4월 12일로만 입력하셔라. 그래서 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12일로 조회하시고 거래처는 특별히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표는 내가 입력한 것밖에 없을 거니까요. 그럼 조회가 되고 아직 전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처리 상태 미전송으로 글씨 들어와져 있고 국세청 난은 공란입니다. 그러면 우리 발급할 데이터를 체크.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누구 눌러주셔라? 전자 발행. 그럼 전자 발행이라는 거 눌러주시고 우리 이런 행위 하실 땐 어떤 것도 손대셔도 안 돼요. 이게 가상 서버로 지금 쓰고 있는 거라서요. 모두 다 기본 세팅값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손대지 마셔야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버튼을 클릭. 자,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화면이 전환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 상태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발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화면이 잠시 잠깐 보이고 끝나게 되면 발행되었습니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럼 확인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국세청 난이 공란이었었는데 발행 대상이라는 부분에 글씨가 들어오고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이라는 글씨로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는 이 상태로 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격증에서는 반드시 누구 눌러라? 전자발행 옆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이게 전송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 업무에선 전송 기능 키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동 전송되고 있다고 했고요.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도 눌러주시면 빌 36524 인터넷 가상 서버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 버튼 클릭하시면 우리는 무슨 부분 전송할 수 있는 화면으로 또다시 전환이 되겠죠. 그럼 그 전환되어 있는 화면에서 우리 현재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작성일자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미전송, 전송 성공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매출권 조회하겠다라는 의미로 매출 조회 버튼을 클릭. 그러면 4월 12일 수화유통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오른쪽에 화면에 전개되면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고 상태가 미전송이라는 글씨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발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 발행이 완료되었다. 이거 국세청에 전송했다는 의미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신고 상태 자리가 전송 성공으로 글씨가 바뀌어집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된다겠어요. 여기 상단에 있는 국세청 전송 결과 들어갈 필요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성공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방법은 우리 오른쪽 상단에 X 버튼이 있다라고 했었죠. 네, 이 X 버튼 눌러주시면 어느 쪽에 우리 처음에 발행하는 쪽으로 화면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회라는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 제가 어제는 이거 안 보여드렸었는데 조회라는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국세청에 글씨가 전송 성공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조회를 어제 안 눌렀고 오늘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회를 꼭 눌러야 되느냐? 시험 채점에서 이게 감점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 안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내가 발행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확인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A 안에 탑재되어 있는 빌 36524에 내가 가입을 하고 그 서버를 쓰고 있다, 유료로. 그러면 지금과 같은 행위를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발행이 끝나지면 이 전자세금은 내가 외부에서 발행한 걸 가져다가 전자라고 색을 내는 거랑 표시를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자세금란에 글씨가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무슨 부분 전자 발행으로 글씨가 들어와요, 여러분. 전자 발행. 그래서 외부에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나는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그러면 전자 발행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안 써요. 전자 여부를 선택한다거나 또는 전자 입력을 선택한다거나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마트에이는 이 자리가 전자 입력으로 선택을 했던 거고요. 외부에서 발행한 건. 그리고 세무사랑은 이 자리를 여로 체크했던 거예요. 네, 그 차이밖에는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단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점 배점을 받은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자, 매입거래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주식회사 건강생수에서 상품 시온생수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로 입력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시온생수라고 하는 상품을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 그러면 재고자산을 사왔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 재고자산을 무엇으로? 카드 매입했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카드의 종류는 무슨 카드이고요? 삼성카드이고요. 그리고 매출은 400, 부가세 40, 합계 금액은 440만 원. 자, 그리고 며칠 날 사왔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 일시라는 부분을 봤더니 2021년 4월 16일 날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샀다? 이번엔 친절하네, 여러분. 자료 설명에 건강생수에서 상품을 사왔어 라고 써 있죠. 원래 안 써 있어도 우리는 가맹점명이라고 라는 란에 써 있는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신용카드 매입이에요? 매입이에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구입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희는 카드 매입에 우리 과세가 있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50실 카과.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라고 해서 나오는 그 수돗물 같은 경우는 면세 여러분. 근데 생수는 과세예요. 생수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50실 카과라는 것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날짜 4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자난에 올라가셔서 마우스로 클릭하시든 ES키를 누르시든 일자난 올라가셔서 16일을 입력합니다. 자, 유형은 매입에 있는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카드인 57카과라고 입력하시고요. 신용카드사 팝업창 들어오면 코드 돔 F2번 눌러주시고 삼성카드를 입력합니다. 또는 바로 보이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9600에 있는 삼성카드 선택, 그리고 그대로 엔터. 자, 품명에 가셔서는 그냥 상품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온생수라고 넣으셔도 되지만 상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공급가액란에서 합계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 440만 원을 입력. 자, 그리고 거래처 안엔 건강 생수라고 하는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건강약국이 아니고 건강생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생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분기란에 가서 우리 무슨 선택하자? 4번 카드 선택을 하자. 자, 4번 카드 선택하시면 하단에 차변의 상품 4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40. 그리고 우리 뭐가 들어왔다?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카드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고민할 게 뭐냐면 미지급금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급금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 미지급금 자리에 커서를 누르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여기도 환경 설정이란 부분에서 미지급금을 외상 매출금이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 따라서 카드라는 유형은 지금 분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실 것. 아,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여기 미지급금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안 들어가지죠? 그러면 카드 상태에서는 미지급금을 분괴를 하는 부분에선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강구하실 건, 아, 그럼 분괴를 나는 2번 외상을 써보겠다. 여러분 2번 외상 써보세요. 2번 외상을 쓰시면 우린 현재 외상 매입금이라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들어오고요. 그리고 차변엔 상품과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외상을 쓰셔도 되고요. 자, 일단 또 하나 해볼게요. 분계는 다시 클릭하시고요. 혼합이라는 것도 있었죠. 3번 혼합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차변에 상품과 부가세 대급금만 덩그러니 들어오고 그럼 저희는 대변을 추가하여 외상 매입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뭘 쓸 수는 없다? 분계를 카드로 쓸 수는 없다. 지금 설정값 안 바꿔줬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상으로 넣어볼게요. 2번 외상. 자, 2번 외상 넣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된다. 외상 넣어주시고요.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건강생수가 아니라 우리 아까 카드 선택해놨죠, 여러분? 삼성카드. 그래서 거래처 자리에 가셔서 삼성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요, 은근히 이런 문제 내면 죄다 틀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고자산 매입이 아닌 다른 매입을 냈을 때는 안 틀리세요. 대부분 미지급금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뭐로 내버리면 우리가 상품을 사왔다. 그리고 내가 결제를 무엇으로? 신용카드로 했어요.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상품 써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거래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돈을 카드사한테 못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는 다 끝난 거죠, 여러분? 더 수정하실 건 없고요. 자, 세 번째 매출거래.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그리고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 양식 하단에 가니 우리 어느 난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난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다. 27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부 현금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일부 현금 받았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잔액은 다음 달 말 이 부분은 외상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끝나는 부분. 자, 그리고 누가 봐도 무슨 부분을 발행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거래이고 전자세금 계산서이니 우리는 유형번호 11 과세 가시면 되고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니 우리의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기원마트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날짜는 작성 일자가 원래 전표 처리하는 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5월 22일.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증빙 보시고 그대로 입력.
자, 평가 문제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이 전자세금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전자입력이라는 거로 입력해서 마무리해달라. 외부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입니다, 여러분. 그럼 달은 반드시 5월로 바꿔주시고 22일. 자, 유형은 매출에 부가세 10%가 있는 10일, 과세. 품명은 뭐라고 쓰시자? 일반 생수라고 쓰셔도 되고요. 상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량은 2,700개, 단가는 우리 1,000원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270에 27만 원. 자, 거래처는 기원마트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입력. 자, 그러면 정리 끝나셨고,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 자, 그리고 대변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상품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 자, 차변에 와서 우리 3번 선택해 주시고요. 현금 101번.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27만 원 입력.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은 변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금액은 270만 원을 입력하시고 마무리. 자, 우리 거래처는 실제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더 수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3점짜리도 마무리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자세금에다가요, 전자입력이다 또는 전자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열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발행한 거 프로그램에 입력했다는 표시를 낼 때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세금 계산서계표에 전자 자리에 모이는 역할을 또 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유형은 매출이고 계산서구나. 그러면 13면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이니까 우리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주식회사 정연식품 공급받는 자. 자, 자료 설명에 내려옵니다. 자,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자, 우리 상품 매출이 들어와야 되고요.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본 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함.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전자계산서 거래는 지금 전자죠, 여러분.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시험에서만 그렇게 내니까 신경을 그렇게 쓰시고 업무에서는 절대로 여기 합계,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우위금액을 영수했다, 청구했다. 자, 요 자리에 부분에 나와져 있는 건 사실상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보세요. 도움 다 100%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쓸 난이 없죠. 더더구나 영수 표시도 안 하고 있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자격증은 요걸 보고 회계처리라고 자꾸 내고 있지만 이 합계부터 이쪽 아래쪽에 있는 근데 업무는 절대로 이 부분 가지고 분개 못해요, 여러분. 업무는 모두 다 자료 설명처럼 받았는지 외상인지 현금 받았는지 어음 받았는지 그 내용을 모두 다 별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받았던 안 받았던 합계에 외상미수로 그냥 뿌리고 가는 회사도 워낙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인지 청구인지도 체크를 안 하기도 하고 무조건 청구에다 체크하는 회사도 많고요. 그래서 업무는 사실상 이걸 가지고 회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증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짜 바꾸고 입력하겠습니다. 6월 5일입니다. 상단에 올라가셔서 달 6월로 바꿔주시고요. 일자는 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에 가셔서 저희는 매출입니다. 그럼 매출 쪽에 있는 유형 중에 몇 번? 13면세. 품명에는 뭐라고 쓰자? 건강, 정보, 책자라고 쓰자. 근데 상품이었고요. 자, 수량 60이고요. 단가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60만 원 나올 것이고 당연히 면세니까 부가세 나는 공란. 자, 거래처는 정연식품이라는 회사에 무엇하였다? 팔았다. 자, 전자세금 나는 전자입력 1번. 자,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 그러니까 여러분 외상이나 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게 아니면 다 혼합이에요. 근데 사실상 해보시면 혼합이 거의 대부분. 자, 대변에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요. 내려오셔서 차변을 입력하시고 우리는 보통 예금 103번. 자, 조심하실 건 우리 무슨 은행으로 돈을 받았다?
하나은행으로 돈을 받았다. 그럼 보통예금 넣어주시고 여기 코드란에 하나은행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방향키로 이동하시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엔터 치신 분들은 다시 내려오시면 된다겠어요. 그래서 방향키로 이동하시고 여기서 하나은행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009에 있는 하나은행 보통.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럼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심하실 부분은 차변의 보통예금의 은행거래처를 놓치지 말라는 거, 요걸 조심하실 것.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매입거래 4점짜리입니다. 자, 지금 매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왔다는 얘기죠. 그럼 나의 거래처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한밭시계 이 부분이 거래처. 자, 그리고 작성 일자인 6월 21일이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날짜. 자, 자료 설명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시기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여러분,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시계를 구입하고 발급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영업부서에서 시계 사셔서 업무에 쓰시는 거 문제되는 거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문제되는 거 있을까요?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영업부서에서 쓰셨다라고 했으니까 본인들이 또 다른 글씨를 붙이세요. 아, 그럼 거래처한테 줬나? 근데 여러분, 거래처한테 준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거래처한테 주었다라는, 그러니까 매출처든 뭔가의 용어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영업부서에서 쓰겠다라고만 했으니 이 부분은 우리 업무로 쓴 거예요. 업무에 사용하였다. 회사에서 사용하였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할까요? 제발 접대비로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말아주실 것. 접대는 접대 세액을 내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유형번호 몇 번으로 간다? 51 과세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평가 문제 내려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고요.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써졌습니다. 자, 우리 벽걸이형 시계 10만 원 주고 하나 샀는데요. 자, 이 부분 회사에서 영업부에서 쓰는 거. 우리 왜 부서별로 가면 여러분 이렇게 시계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용 처리하래요.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소모품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한 경우보다는 시험은 소모품비 처리한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소모품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4점짜리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4점을 주겠대요. 우리는 4점 받으면 되겠죠? 자, 6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일자난에 가셔서요. 21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유형은 공제가 가능한 50일 과세. 자, 품명은 누구라고 쓰시면 될까요? 벽걸이 시계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하나이고 단가는 10만 원입니다. 자, 공급가액 10만 원 나왔을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한밭시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은 전자입력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분계는 뭐로 가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자료 설명 평가 문제에 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시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다. 근데 돈을 주었다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난을 보고 시험에서는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 합계라는 부분부터 등장한 요 난을 보시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러니 외상 자리가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 소모품비라고 쓰시고 대변엔 우리 뭐라고 써야 된다? 우리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4점을 줄 걸까요? 외상이라고 쓸까 봐? 자, 그래서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시험은 돈 얘기가 없으면 항상 요난을 보고 처리한다라는 거. 그럼 분계난에 가셔서 우리 혼합밖에 못 쓰죠, 여러분? 네, 3번 혼합. 자,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품이란 계정 과목을 누구로 바꿔주셔라? 소모품비로 바꿔주셔라. 근데 반드시 830번에 있는 소모품비.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대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253번 금액은 11만 원이 들어오겠죠.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엔터 하시고 올라가면 거래처 한 밭이 자동으로 붙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50일 과세가 맞고요. 그리고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처리하고 돈은 안 주었다라는 표시를 세금계산서 하단 외상 미수 자리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입거래이고요. 3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거래라고 했으니까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유형은 매입에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고요. 매입이니까 우리한테는 거래처는 누가 필요하다? 공급자. 자, 공급자는 프린트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에 내려왔던 작성일자 6월 25일도 표시. 이게 회계 처리하는 날짜. 자, 자료 설명에 와서 보니 강남도서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복사기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금란에 금액도 407만 원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해 주시고 전자생이더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강남도서관에 무엇 하겠다고요? 기증하겠다고, 증여하겠다고, 나는 뭘 샀다? 복사기를 샀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기증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나 기부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뭐로 간다? 기부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서 우리는 비용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 기부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 비용 처리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도 아니고요. 영업의 비용이었어요. 그럼 영업의 비용이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부금으로 우리 회계 처리하는 복사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무관 지출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전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무관 지출로 썼어요. 그럼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난 뭘 받아왔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것 중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54 불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고 처리해 주셔야 되는 문제. 자,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네, 사업 무관 지출입니다. 제가 왜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 설명드릴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재고 자산을 외부에 무엇하는 거, 우리 국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기부하는 건 기부 문화 활성화 정책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주 공급을 보지 않는다. 다만 외부에서 지금처럼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서 기증하는 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가 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이런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을 기부하는 거랑 지금 외부에서 사서 기부하는 거랑은 의미가 조금 분리가 됩니다. 네, 비용 인정은 모두 다 됩니다. 자,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6월 25일이네요, 여러분. 그럼 상단에 21일 날짜를 25일로 무엇 해주시면 된다. 우리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로 입력. 유형은 매입 쪽에 공제 못 받는 54 불공. 자, 그리고 사유는 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선택 또는 엔터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품명에 가셔서는 그냥 복사기라고 넣습니다. 기부라고 치셔도 상관없고요. 우리 수량과 단가 이번엔 입력 안 할게요. 자, 공급가액에 370만 원에 입력을 해주시면 부가세 37만 원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왔다? 프린트 세상에서 사왔다. 그럼 프린트 세상 입력하시고 선택. 전자세금 나는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현금 처리하셔도 되고 혼합 처리하셔도 되고 우리는 현금 처리할게요. 그럼 1번 현금 처리하시고요. 자, 출금 전표 처리됐는데 상품으로 두면 되느냐? 아니죠. 기부금이라고 써드렸죠. 그럼 우리는 기부금으로 반드시 변경을 해주실 것. 자, 933번에 있는 기부금 더 하실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사업 무관 지출이 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용도 있지만 이렇게 외부에 기부하는 것도 사업 무관 지출로 분류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이 문제는 항상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라고 했었습니다. 평가 문제 보시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여러분 1기 예정신고서라고 했으니까 우리 과세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로 들어가시면 될까요? 1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 과세 기간이겠죠. 자,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며칠 날짜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3월 31일, 6월 30일, 우리 9월 30일,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곡금을 무엇하셔라? 상계 정리하셔라. 그리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우리 무엇으로 처리하고? 미지급세금 처리하고 환급세액이 나오면 미수금 처리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누구요? 제가 세무서 관리하시는 게 원래 맞아요 라고 하고 실무자들은 대부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무서가 궁금하니 세무서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시자? 기초정보관리에 가셔서 회사 등록에 가시고 3145번인 지리산 생수의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자, 지리산 생수의 세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 저 이번 시간 수업하고요. 저 컴퓨터 좀 잠깐 종료했다 다시 켤게요. 지금 아침부터 계속 이 바이러스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속을 썩이더니 또 이렇게 화면이 늦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3145 지리산 생수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세무서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사업장 세무서는 무슨 세무서? 역삼 세무서.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거래처 코드 자리에 가셔서요. 역삼이라고 써놓고 가시는 게 맞죠.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는 인쇄화면에 가면 세무서가 오른쪽 하단에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거보단 이게 빨라요, 여러분. 네, 이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디 가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 부가가치세 1에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우리 1기 예정과세 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넣으시고 엔터 하시고 3 넣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정기신고해서 다시 엔터 하시면 화면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화면에 조회되어 있는 누구를 확인하시면 된다. 우리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있는 금액과 그리고 하단에 있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금액을 무엇하자? 확인하자. 그러면 여러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금액인 우리 예수금의 금액 이게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저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써놓을게요. 얼마? 1187만 원. 자, 그리고 매입세액에 있는 무슨 부분? 여기 차감계에 있는 금액. 그 부분은 부가세 대극금. 예수금에서 대극금을 빼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우리 1,049만 3천 원. 자, 그리고 납부할 세액은 양수는 납부, 음수는 환급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억하자? 납부라고 기억하자. 그쵸, 여러분? 그럼 납부는 계정과목 뭐로 쓰자? 미지급세금. 자, 미지급세금은 얼마이다? 137만 7천 원. 자, 그러면 정리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 상계 정리하는데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여기서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시자? 우리는 일반전표 입력에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3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우리는 일자를 3월로 바꿔주시고 31일. 자, 그리고 차변을 선택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차변에 와서 금액 얼마 1187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가세 대극금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금액은 대변에 얼마라고 넣어주시면 되신다. 금액은 1,049만 3천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우리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이 있죠. 그래서 261번에 있는 미지급 세금.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거래처 코드 여기에 누구 넣어달라? 역삼세무서를 넣어달라. 됐어요, 여러분? 또는 제가 여기서 역삼세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무자를 쳐볼게요. 그리고 엔터. 그래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시험 출제자가 세무서 하나 넣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세무서로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처럼 아예 FM대로 회사 등록에 가서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역삼세무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37만 7천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회 기출에서는 무슨 문제를 만났었고요? 납부 문제를 만났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런 처리를 해놨으니 이번에 납부 이만큼 할게. 그래서 과거의 회계 처리를 확인하여 납부 회계 처리를 해줘. 이런 문제를 봤었고 지금은 납부하기 전에 과세기간 종료 1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대 정리하는 문제를 지금 문제에서 낸 겁니다. 그리고 배점은 몇 점 주겠다? 7점 주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된 7문제에 24점짜리 마무리가 됐습니다.